대법원 2016도 3299의 판결 보시겠습니다. 본 판결은 2020년도에 새롭게 추가된 판결입니다. 2016도 3299인데요. 판결 1은 2020년입니다. 자, 키워드는 법의 노조 통보 처분 취소 사건이고요. 이 사건이 주로 다루고 있는 쟁점은 본질성 이론입니다. 의회 유보의 원칙에서 어떤 범위까지 의회에서 규정하여야 하는지에 관해서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원고 측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고 피고 측은 고용노동부 장관입니다. 자, 사실관계를 한번 보시면요. 1989년 전국 국공립 사립학교 교원들로 포함된 노동조합이 구성되었습니다. 이 노동조합에는 현직 교원뿐만 아니라 해직 교원도 함께 포함되었는데요. 1999년 7월 교원노조법이 제정이 되면서 이 교원노조법에서는 교원에 관한 노동조합의 설립이 허용이 되었습니다. 다만 이 교원노조법에 따르면 여기 법령에서 소개가 되는데요. 노동조합법이 준용이 되고 있고 노동조합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루고 있는 원고 측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는 해직교원이 9인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현직교원뿐만 아니라 현직교원은 문제가 없었고요. 해직교원까지 포함하고 있는 부분이 주된 쟁점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청인 고용노동부 장관은 제1차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교원노조인 원고 측은 1차 시정명령에 대한 행정소송을 했고 취소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행정청은 2차 시정명령을 내렸고 이 2차 시정명령에 대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시정명령 의결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정명령 의결에서는 이 노동조합의 전국교직원 노동조합에서 해직교원을 포함하도록 하는 이 규약이 교원노조법에 위반된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2013년 2차 시정명령에 따를 행정청은 2차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을 것이라고 통보를 했지만 원고 측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2013년 10월 법외노조라는 통보를 받게 됩니다. 법외노조란 노동조합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동조합에 해당하지 않는다. 노동조합법 또는 교원노조법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법외의 노조라는 통보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관련 법령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교원노조법 제4조에서는 노동조합의 설립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시도 단위 또는 전국 단위로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조 제3항에서 노동조합을 설립하려고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설립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규정한 제14조에서 교원에 적용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에 관하여 이 법이죠. 교원노조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2항, 여기 판단 당시에 제2항이었는데요. 이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동조합법을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준용 규정에 의해서 적용된 노동조합법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노동조합법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의미하며 다만 다음 각 호의 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인 각 호에서는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교원노조법 시행령과 노동조합법 시행령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교원노조법 시행령 제9조에서는 교원,
또는 법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적용할 노동조합법에 관해서는 이 0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노동조합법을 준용한다고 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노동조합법 시행령에서는 노동조합이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이후에 설립신고서의 반려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30일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을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판례에서는 이 시행령이 심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원고 측에서는 그 법의 노조로 본다라는 이 통지 자체가 위법하며 따라서 이 시행령이 위법하다라는 내용을 다투었기 때문입니다. 네, 먼저 다수 의견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다수 의견은 법률 유보의 원칙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과서에서도 많이 나오는 내용인데요. 자, 일반적인 내용이지만 그래도 판례에서 정리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상 법치주의는 법률 유보의 원칙, 즉 행정작용에는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법률의 근거가 요구된다는 원칙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오늘날 법률 유보의 원칙은 국가 공동체와 그 구성원에게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영역, 특히 국민의 기본권 실현과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는 행정에 맡길 것이 아니라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가 스스로 그 본질적 사안에 대해서 결정하여야 한다는 요구, 즉 의회 유보까지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라고 보아서 중요사항 유보설, 그 중에서도 의회 유보의 원칙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이 들어가야 할지에 대한 판단 방식에 대해서도 우리 법원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떠한 사항이 국회가 형식적 법률로서, 실질적 법률이 아니라 형식적 법률로서 스스로 규정하여야 하는 본질적 사항에 해당하는지에 관해서는 구체적 사례에서 관련된 이익 내지 가치의 중요성, 규제 또는 침해의 정도와 방법 등을 고려해서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규율 대상이 국민의 기본권과 직접 관련된 중요성을 가질수록, 그리고 공개적 토론의 필요성 또는 상충하는 이익 사이의 조정 필요성이 클수록 그것이 국회의 법률에 의하여 직접 규율될 필요성은 더욱 증대된다고 하였습니다. 자, 원칙적으로는 규제의 방법 등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고 보았지만 요소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본권 관련성, 공개적 토론 필요성, 상충하는 이익 조정 필요성, 이렇게 세 가지 요소들을 법원에서 명시적으로 쓰고 있죠. 자, 이러한 것들이 상대적으로 더 클수록이죠. 그쵸? 자, 그럴수록 의회 유보의 원칙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따라서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기본적이고도 본질적인 사항은 본질사항 유보설이죠. 본질성설 국회가 정하여야 하고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때는 적어도 그 제한의 본질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국회가 법률로서 스스로 규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상의 원칙을 가지고 와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안과 주로 관련해서는 시행령의 법률 유보를 규정하고 다루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헌법 제75조는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은 법률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해서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지금부터 보시죠. 법률의 시행령은 모법인 법률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법률을 현실적으로 집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할 수 있을 뿐 위임이 없는 한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 보충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규정할 수 없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자, 위임받은 사항 또는 규정한 범위 내에서 현실적으로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시행령으로 규율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죠. 특히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법원은 위임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취지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안에서 우리가 시행령을 다루고 있죠. 그쵸? 시행령에서 법의 노조임을 통보한 사건입니다. 자, 이 사안에서 법의 노조의 통보는 적법하게 설립된 노동조합의 법적 지위를 박탈하는 중대한 침입적 처분으로서 국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련된 사안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따라서 원칙적으로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가 스스로 형식적 법률로서 규정하여야 할 사항이고 행정입법, 즉 대통령령, 행정입법 중에서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으니까요. 행정입법으로 이를 규정하기 위해서는 명시적이고 구체적인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법률에 위임이 없고 법률이 정하지 아니한 법외 노조 통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상 노동 3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 판례에서 대법원은 법의 노조임을 통보할 수 있도록 규정한 노동조합법 시행령이 우리 법률에 명시적인 위임의 근거가 없기 때문에 위법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판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입체적으로 보기 위해서 별개 의견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판례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것은 시행령이지요. 자, 그런데 우리 별개 의견에서는, 이 판례의 별개 의견에서는 이 지금 판단의 대상이 시행령 자체가 아니다. 법률에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 자체에서 기본권을 침해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하지 이것을 시행령상 위임의 근거가 없다는 것을 이유로 하는 법률 유보의 원칙으로 설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취지의 판결을 별개 의견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번 그 논리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별개 의견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이 사건의 어려움은 시행령이 아닌 법률 자체에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논지는 노동조합법은 근로자가 가입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고 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법률에 이 내용이 어느 정도 명시적으로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노동조합법 시행령은 이 경우 노동조합이 아니라고 통보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문헌에 대한 체계적 해석을 시도한 별개 의견이라고 저는 해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법률에서는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효과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시행령에서는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여 이러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통보한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자, 이 통보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교원노조법과 그 시행령은 위와 같은 노동조합법과 그 시행령 규정이 교원 노동조합에 관해서도 그대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이러한 법률과 시행령에 따르면 교원이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에 교원 노동조합이 아니라고 통보하여야 한다는 이러한 해석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별개 의견에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수 의견에서 위임의 근거가 없다라는 것은 법의 문헌적인 해석상 맞지 않다라는 의미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다수 의견은 헌법상 노동 3권의 중대한 제약을 초래하는
법의 노조 통보 제도가 특별한 법률의 근거 내지 위임 없이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법률 유보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따라서 이 사건 법의 노조 통보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 위법하다, 법률 유보의 원칙에 반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별개의 의견에서는 노동조합법에 따라서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노동조합은 적법한 노동조합이 아니고 법의 노조에 지나지 않는다면 이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 법의 노조 통보는 이와 같은 법률 규정에 따른 효과를 알려주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적법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해석입니다. 다수 의견은 법의 노조 통보가 결격 사유가 발생한 노동조합을 비로소 법의 노조로 만드는 형성적 행정처분이고, 즉 시행령에서 규정해서 이러한 효력이 발생한다는 형성적 처분이라고 보고 있고, 이러한 중대한 침입적 처분은 마땅히 법률의 근거가 있거나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시행령 조항은 그러한 위임 없이 독자적으로 법의 노조 통보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 유보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다라고 규정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논리죠. 그러나 이러한 법의 노조 통보는 법률에 따라서 노동조합이 아님을 알려주는 것에 불과하다. 이것을 행정처분으로 본다 할지라도 이것은 확인하는 행정작용에 불과하지 형성적 행정작용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어떤 노동조합이 법률에 따라 법의 노조가 된 이상 이를 통보하지 않더라도 그 노조는 이미 법의 노조인 것이고, 결격 사유가 해소되지 않는 한 이를 통보했다가 취소 철회하더라도 그 노동조합이 법의 노조인 사실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자,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법의 노조 통보를 어떠한 관점에서 바라보는지에 따라서 결론은 달라지겠죠. 다수 의견에 따르면 이 통보는 형성적 행정작용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따라서 이 통보에 의해서 국민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친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행령에서 형성적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이것은 법률의 근거가 없기 때문에 위법 무효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별개의 의견에서는 이 통보는 설사 이것을 행정처분이라 본다 할지라도 확인적 행정작용에 불과하다, 형성적 행정작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보았고, 따라서 이 통보 자체가 어떠한 효력을 가지고 있거나 국민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고 그 본질은 이미 법률에 의해서 판단이 되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다수 의견은 이 사건 규정에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그 자체로 법률의 효과를 갖는 것은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에 따라 다른 노동조합 법에 따라서 노동조합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 기준이 될 뿐이라고 하면서도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개 의견에서는 간주 규정을 이렇게 해석할 수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별개 의견에서는 노동조합 법에 따라서 노동조합이 성립하려면 설립신고가 수리되어야 하지만 이것은 노동조합의 결격서가 발생한 경우에 법의 노조 통보가 있어야지만 비로소 법의 노조가 된다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없다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노동조합 설립신고에 관해서 명시적으로 노동조합이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법의 노조 통보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이것은 이렇게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 여기 나오죠. 중요한 내용입니다.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노동조합의 성립 요건으로 본다 하더라도 그러한 노동조합의 지위를 부정하는데 반드시 법의 노조 통보라는 별도의 요건이 필요하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이것은 행정행위의 성격, 즉 통보의 법적 성격과도 관련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신다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별개 의견은 이러한 논리에 근거하여서 시행령이 아니라 법률 자체에 관해서 판단하여야 한다라는 논리를 본 판결문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수 의견과 별개 의견의 논리를 구분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꼭 구분해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